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가 최근 2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도 진행되어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목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진이 빈번해서 주로 목조주택을 짓고 사는 일본에서는 그동안 목수가 인기 직업이었지만 건축 현장에서의 자동화와 기술 발전의 영향 등으로 목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목수 일자리를 이어가겠다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꺼리는 현상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합니다. 목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목수일과 관련된 공구생산 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든 목수들은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의 보수나 개축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17일 슈칸 겐다이라는 매체에 앞으로 목수가 소멸된다, 후계자 부족으로 사라지는 직업 속출의 무서운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자가 부족해서 외국인과 고령자의 고용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엔저로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귀국하고 고령자의 퇴직도 잇따르면서 위기감은 현실이 된다면서 시작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가까운 장래에 목수는 틀림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목수는 제자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택 메이커 일을 청부 맡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몇 명씩 제자를 교육했지만 지금은 공임이 싸서 제자를 거느릴 여유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목수가 되고 싶다고 해도 다른 일을 찾으라고 어드바이스 할 정도입니다. 물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폐업하는 목수가 늘고 후진에 대한 기술의 계승이 끊깁니다. 일본 가옥 등의 전통 건축물도 지을 수 없게 되고 기술이 필요한 리폼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비통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토요하시 목수조합의 조합장이다. 지금 도처에서 인력 부족과 후계자 부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려 노동인구가 감소해 일꾼이 적어지고 있다. 게다가 임금도 낮게 유지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을 일본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손으로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워진다. 시바우라 공업대학 교수가 해설한다. 엔저의 영향으로 이미 베트남 등의 기능 실습생이 일본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도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에 완전히 지고 있으니까요. 일본인 목수도 해외에서 일하면 2배에서 3배의 임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스시 장인이나 이 미용사에게도 공통적입니다. 일본의 장인은 기술력이 높아서 해외에서도 평가가 높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임금이 너무 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송업의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이대로는 물건을 운반할 인재가 없어진다. 트럭 운전사가 모이는 사이타마의 트럭센터에서 64세인 장거리 드라이버에게 얘기를 들었다. 옛날에는 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행시간이 규제되고 속도 제한도 엄격하기 때문에 벌고 싶어도 옛날처럼 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을 때 월 30만 원대가 고작. 젊은이가 들어와 봤자 이것으로는 집도 지을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세대가 없어지면 누가 트럭을 운전할까요? 게다가 2024년부터는 운전 업무 시간의 노동시간이 연간 96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점점 더 벌 수 없게 되어 트럭 운전사는 격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도쿄나 오사카에서는 지방에서 오는 신선한 사시미 등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류는 경제의 혈액이다. 이 대동맥을 담당하는 드라이버가 없어지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물류 저널리스트가 말한다. 트럭이 운반하는 것은 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과 원자재도 포함됩니다. 물건을 운반할 수 없게 되면 물건을 만들 수도 없게 된다. 우리들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으로 말하면 슈퍼나 컨비니 등의 가게에 상품을 진열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엔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통대기업 월마트는 신인 드라이버를 연수입 1,400만 엔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에 일자리를 구하는 트럭 운전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은 기술을 팔기보다는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는지 비용면만을 우선 우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임금이 싼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해외와의 경쟁 속에서 태어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기사에 있듯이 없어져 버리는 직업도 있겠지요. 기계화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겠지만요. 다음 댓글입니다. 지방의 어항에서 생선이 하루 만에 도착해서 해전 스시에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지금이 비정상이겠지요. 가까운 장래에 도시의 소비자는 지금의 10배를 지불하거나 지방까지 먹으러 갈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다음 댓글입니다. 다른 기사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보다 일본인의 임금 인상을 우선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 말대로 국내 모든 문제의 근간에 있는 것은 이것이지만 모두가 못 본 척 논점을 돌리려고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 신축주택 현장을 봐도 꽤 고령인 목수와 중동등지의 외국인들 뿐이고 젊은 일본인이 거의 없다. 건축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머지않아 목수는 소멸한다.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유닛 하우스 같은 주택이 늘어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임금이 나름대로 된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무료 서비스는 불필요합니다. 이제 사회 전반에서 재검토할 시기가 왔습니다. 생활은 힘들지만 부모의 개호에 대해서도 개호사의 임금이 오른다면 이용요금이 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불 제조회사에서 일했는데 봉제사라고 불리는 봉제를 담당하는 여성들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수입은 최저임금 레벨이다. 한편 사무실에 있는 종업원은 PC 앞에서 거의 낭비라고 해도 좋은 작업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봉제사보다 훨씬 높은 월급이다. 이런 일이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하다. 이상입니다.